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 숫자 취업 전문가 그리고 후반부자 대표 조은희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강원랜드 채용이 떴죠. 관광 서비스 분야 쪽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인원을 뽑는 만큼 이번 기회는 꼭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랜드 이러면 약간 도박하는 곳, 그러니까 왠지 거기에서 막 자살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막 욕도 많이 듣고 막 안 좋다. 근데 여러분, 강원랜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실제로 사행성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리조트 건설이라던가 이제 실제로 강원도 정선의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이전의 이미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관광 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점점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강원랜드 채용은 꼭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딜러 쪽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사무직을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시금팀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데 같이 한번 채용 공고 보시면서 어떤 직군을 내가 노려보면 좋을지, 그리고 자소서 작성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초임 연봉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초임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는 신입사원이 3,900 정도. GKL 아시죠? 그랜드 레저 코리아. GKL 같은 경우 이제 세블럭 카지노인데, 카지노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GKL 같은 경우도 한 4천이 조금 넘거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3,900대 정도 일반 그 신입사원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원랜드가 떴으니까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다른 카지노들도 조금씩 채용이 있겠죠. 작년에 재작년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차까지 하고 이제 2차 전에 이제 막 갑자기 중단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엔데백 이후로 조금씩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딜러 쪽이나 서비스 직군 지원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 5월 9일까지고 사무행정 24명이죠. 그래서 지역 인재가 강원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거주를 했던 분들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직이 8명. 그러니까 일반 경쟁이라고 가면 8명이고요. 딜러가 굉장히 많이 뽑죠. 88명이나 뽑습니다. 그리고 영업 지원 쪽, 시금 서비스, 조리, 레저, 운전, 안역, 시설, 건설, 기계 등등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뽑는 인원들은 이제 서비스 직군, 일반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기술서를 꼭 보셔야 돼요. 직무기술서를 좀 보시면 딜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따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직무 수행 태도. 여기에서 이 직무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가장 포인트로 삼고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 조건 보시면 8급 신입사원 기준이고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되는 케이스인데 대부분 거의 다 전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격 요건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졸 인재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딜러도 3명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규직은 다르죠. 정규직은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살짝 쿵 넘겨보고요. 정규직 기준, 그리고 족직 기준, 계약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규직 기준으로 인턴, 전환형 인턴이니까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대사항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회 소외계층 기준으로 되는 거고,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 위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가 불합격 처리가 되는 적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소서에 대한 니즈보다는 기본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교육사항, 기본적인 이력사항 같은 것들, 그러니까 채우셔야 되는 부분들을 다 채우셔야 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쓴 것, 그러니까 글자 수에 한참 미달됐다거나 오기재나 표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3배수로 필기를 선발을 한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기에서의 경쟁률이 조금 있겠죠. 기존에 혹시 NCS 가지고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농협이라던가 새마을금고라던가 은행권이라도 지원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좀 되겠죠. 그리고 GKL 쪽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NCS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 지원을 하셨던 분들 중에 아무래도 금융 영업도 서비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항공사 또 생각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필기가 5월 22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NCS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고요. 전공 필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요, 행정학 기준, 그리고 딜러 같은 경우는 관광 쪽 관련된 개론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시면, 딜러즈 같은 경우는 필기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커트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조금 다른 직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NCS 열심히 파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에 많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직군마다 조금씩 경쟁이 다를 텐데, 역대로 봤을 때 이제 딜러 직군 같은 경우는 일반 직군보다 이제 전공 필기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과목 그리고 NCS 난이도나 NCS의 그 커트 자체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GKL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한 달 안에 NCS 공부에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NCS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가 사실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예체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서나 스크립트를 많이 읽을 기회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기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해서 아시려면 자, 폐광 지역을 기반으로 태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광 지역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관광 산업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인적 자원과 어떤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강원랜드가 하이원 리조트로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카지노, 호텔,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콘도, 뭐 연수원 등 모든 첨단 관광 산업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복합 관광 산업재로서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문가로서 뭔가 노력을 하겠다, 자기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를 갖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가치 자체는 공익성이죠. 그러니까 이 공익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적박한 자연환경, 폐광 지역이 나오죠. 아까 우리 채용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 다문화 가정, 뭐 북한 이탈 주민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기업 설립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진 인재, 그쵸. 여기 보시면 나오죠. 2차적으로는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창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자소서, 특히 마지막 항목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 정리하실 때 되게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요 기준, 키워드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작성하시고 면접까지 고려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합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인재상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료 일 그리고 고객과 사회 관계 속에서 최고를 지향하여, 아까 보시면 복합 관광 리조트, 첨단 관광 리조트, 첨단 문화 시설, 복합 시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군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팀워크. 그래서 협업에 대한 키워드들이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최고 지향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동기는 주인의식, 책임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넣으셔야 하는 키워드들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최고 지향, 팀워크, 따뜻한 가슴, 배려, 고객 지향, 주인의식, 전문성,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이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 요 기준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무적합도, 이게 무엇이냐? 자, 직무적합도는 너무 쉽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사무직 기준으로는요, 사무행정 기준으로는 객관적 판단과 논리적 분석 태도, 이런 거 자소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 개방적 의사소통, 협력성, 그리고 기업의 가치 추구 자세,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 상황에 맞는 분석 능력, 성실, 경청, 팀워크가 지금 사무행정의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딜러직은 그럼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규정 절차 준수, 직원 윤리 입각한 게임 운영. 실제로 게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게임을 특히 이제 딜러십 같은 경우는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들어가면 다 도움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이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서비스 제공 의지, 불만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그쵸? 글로벌 서비스 매너, 어학 능력에 대한 부분, 그쵸? 그리고 용모포 복장, 그리고 건강 유지, 체력적인 부분, 3교대 시스템이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밀 준수 태도, 당연한 것도 보완, 규정 준수, 글로벌 역량, 고객, 능동 서비스, 고객 니즈 파악,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 요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소 성목들을 조금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원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력 또는 경험에 대한 본인의 담당 직무, 역할 및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하고 이 경력을 당사 채용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을 하여 주십시오. 자, 600자 기준입니다. 보시면 일단 구성 툴, 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게임 운영 및 진행, 영업장 내 고객 관리, 영업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키워드들은 제가 여기 써드렸죠. 규정 준수, 서비스 의지, 고객 불만 수용 적극 태도, 글로벌 매너, 단정, 도덕성, 건강 유지, 기밀 준수. 요약을 한 건데 이런 키워드들이 반영될 수 있는 나만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쓰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의 키워드는 이 정도. 요 포맷만 갖추시면 돼요. 600자 정도를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험 한 2개 정도, 만약에 경력이 뭐 고객 서비스를 내가 실제로 정규직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 하나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개 정도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간 어디에서 고객 서비스 업무로 근무를 했다. 업무 내용은 실제로 고객 내외 고객분 뿐만이 아니라 매장 관리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다. 주요 업무는 실제로 이런 뭐 매출 관리뿐만 아니라 주문, 뭐 재료 주문, 뭐 유통기한 관리, 조금 세부 업무. 세부 업무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요 성과. 실제로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떤 태스크가 주어진 거죠. 뭐 고객 감동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 내가 이런 역할로서 실제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고객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거 대비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정량적인 성과인 거죠. 채용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로 이런 역량을 얻게 되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력이나 경험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뜻 보면 나오죠. 협업 태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뭐 글로벌 교환학생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연결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적합도 부분. 자,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했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라고 나와 있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거나 해결했던 경험, 여기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자,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세팅은 고객 응대, 고객의 불만을 해결했거나 고객의 어떤 니즈를 내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개선했던 경험. 그러니까 보면 추진했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문제를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결했던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고령층 고객을 전문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나만의 눈높이 능력 이런 걸로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내가 분석할 때 통계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겠죠. 혹은 나는 고객을 굉장히 다년간 고령층 고객들을 다년간 응대를 해봤기 때문에 고령층 고객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내가 좀 완벽하게 내가 습득을 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했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교육학과를 전공을 했다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까지 내가 교육을 했다. 이런 걸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에피소드들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영통 강좌나 시험 노트에서 다뤘던 부분들인데 항상 문제 상황을 내가 왜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 구성으로만 만드시면 충분히 여기다가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한 은행에서 현장 실습을 했는데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하는 업무를 했어야 했대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나 전통시장과 구시가지에 위치한 영업점 특성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라는 생각을 했죠. 우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객 지향인 거죠. 혹은 주인의식을 어필하고 싶으시면 나는 어쨌거나 이 어플 뱅킹을 깔아야 하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죠. 그렇죠?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어르신들은 와이파이를 켜는 법부터 잘 모르신다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걸 설치해드리기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메신저 사용법까지 알려드렸고 만약에 전문성을 어필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좀 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나도 습득을 해서 그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렸다. 그리고 어른들은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씩 천천히 확인하면서 알려드렸다. 그 결과 이 영업점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50개까지 성과를 얻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위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당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본인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에피소드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항목인데요. 앞에 이 내용만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인재상, 전문화된 프로인,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 사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 공익성.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항상 나보다 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나는 항상 좀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강사는 정말 그 본투비, 폐광 지역 그리고 불균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좀 더 복합 문화, 공간, 단지로 형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상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당사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는 다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역량들을 길러왔다면서 내 가치관을 길러왔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 예전에는 단순히 관광지역에서 카지노, 이거에서 좀 더 호텔, 카지노, 컨벤션 등 여러 가지 복합 문화 단지로 성장을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나는 실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따뜻한 사랑. 이거는 결국 이런 에피소드를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손님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런 인근 상권 특성상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책임 주인의식. 그래서 나는 이 분들을 좀 소외되지 않게끔 큰 글씨로 인쇄된 메뉴판과 메뉴를 선택해서 손으로 짚어주세요라는 종이 프린트를 붙여놓았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소리로도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문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모든 손님에게 적용을 했다. 그렇죠. 그래야지 민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의사소통되면서 더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었고 효율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오히려 우리 모두가 배려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개선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사무직군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항목이겠죠. 효율성에 대한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자, 4번.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배려에 대한 부분, 따뜻한 사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협업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앞서서 배려에 대한 포인트를 넣으셨다면 자기 개발,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주인의식이죠. 그리고 얼마나 사회 환원, 공익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강원랜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강원랜드가 이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나는 특히 이 딜러로서, 사무직으로서 강원랜드에서 지향하는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식들, 관광에 대한 지식,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이런 기준, 나는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가 기준인데, 강원랜드의 이런 면모들을 보면 성장할 수 있겠더라. 이거에 맞춰서 나는 실제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가치를 같이 창출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특히 내가 지원한 이쪽 직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난 이런 지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꼭 이채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공기업, 금융권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소서, 그리고 채용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해커스잡 유튜브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필기 자료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커스잡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양질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쓰세요.